마음 편한 개미님들 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남입니다. 마음이 편한 투자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과거 2000년대에 나스닥 지수가 큰 하락을 겪었고 이 하락을 회복하기까지 15년 정도 걸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하락기를 겪게 되면 어떡하냐는 이런 고민 글이었어요.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막연한 이런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50년 동안의 S&P 500 지수가 50% 가까이 하락했던 세 번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주식 투자가 갖는 잠재적 위험성을 확인하고요. 이 세 번의 사례의 공통점을 통해 결국 주식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기는 1973년 1월에서 1974년 10월 사이였어요. S&P 500 지수가 120.24포인트에서 62.28포인트로 48.2% 하락하면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때 시장 상황을 보면 GDP 성장률은 7.2%에서 마이너스 2.1%가 되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4%에서 12.3%로 급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버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저축을 하거나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오히려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팔아서 생활비로 써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결국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애널리스트들은 주가 하락을 예측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매체가 다양하지 않던 그 당시에 유력 일간지 타임지에서는 하락기가 오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1973년의 주가는 아주 견고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그럴만도 한 것이 1970년 5월부터 1972년 1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무려 73.53%나 상승했고요. 이렇게 2년 넘게 계속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열광했고 계속 오를 거라고 판단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단기간에 하락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정확하게 예측을 했더라도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속에 묻히기가 쉬웠겠죠. 두 번째 하락기는 2000년 3월에서 2003년 3월까지 1527.46포인트에서 800.73포인트로 47.58% 하락했던 시기인데요. 이런 하락기가 있기 전에는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닷컴 버블이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스닥뿐만 아니라 여러 인터넷주 지수와 기술주 지수가 정점을 찍은 후에 거품이 붕괴했어요. 나스닥 지수는 반의 반토막, S&P 500 지수는 반토막이 났어요. 참고로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 15년 가까이 걸렸던 엄청난 하락기였죠.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특정 섹터에 치우친 투자를 하면 주가 상승기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하락기에는 훨씬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래가 유망한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성장 산업이라고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가에 거품이 끼고 지나치게 많이 올라도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죠.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과거 주가 성과를 보고 지나치게 편향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먼저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락기는 2008년 금융위기였는데요. 이때 S&P 500 지수는 1553.08포인트에서 676.53포인트로 56.44% 하락했어요. 베어스턴스나 리만 브라더스 같은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파산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않았고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비교될 정도로 최악의 경기 침체를 불러온 사건으로 남아있죠.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50% 가까이 하락했던 세 번의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세 번의 사례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락기가 있기 전에 상승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1970년 5월부터 1973년 1월까지는 73.53%, 1987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는 579.35%, 2003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93.96%의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는 주가 상승기에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안 해본 투자를 하려니까 겁도 나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 재미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금액이 훨씬 커지고요. 차라리 상승 초입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다면 나을 텐데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이 처음부터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야 투자를 시작하고 더 오를까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봐 이런 이유로 뒤늦게 무리해서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때부터는 주가가 잘 안 오르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하락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이 매우 적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73년 하락기에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상황에서 하락기를 맞이했고요. 2000년대 닷컴 버블은 기술주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주가는 더 가파르고 오랫동안 상승했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조차 자신들이 하고 있는 투자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파산하고 말았죠. 가장 가까운 예로 작년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정말 큰 위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섣불리 시장을 예측하고 그 예측을 과신해서 무리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생각보다 하락 기간이 길었다는 건데요. 보통 코로나19 때 금방 주가가 회복하는 것을 보며 어차피 존버하면 주가는 오른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세 번의 사례를 보면 짧게는 2년 남짓, 길게는 3년 정도 하락기를 겪었어요. 일주일, 2주일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 하락기가 오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걱정을 하는 투자자가 많은 것을 보면 2년, 3년 하락기가 이어지면 견딜 수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재테크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이런 하락기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적당히 먹고 빠지지 아직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하락기를 대비하면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주식 투자의 목표가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최대한 오랫동안 남아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락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정확한 고점에 파는 일은 정말 운이 따라줘야지만 가능한 일인데요. 시장에 최대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앞에 세 가지 사례를 보고 이렇게 주가가 폭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가 하락 시점을 맞출 수 없듯이 언제까지 상승할지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S&P 500을 10년 동안 꾸준히 모아가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7년 정도 꾸준히 잘 모아가고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주가 하락기를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주식시장에서 7년 후는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하락기를 견뎌내면 S&P 500 ETF 같은 주식은 결국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가격은 더 오르게 되고요. 다시 상승기를 맞이하면 상승기는 하락기보다 더 오랫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보유의 중요성인데요. 하락기가 왔을 때 가장 즐거운 사람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도 현금이 없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을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의 논리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세상에서 과거처럼 반토막 나는 하락기가 올 수 있을까?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S&P 500 지수가 반토막이 나는 건 저도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이고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경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판단이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너무 단정 짓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수가 2%, 3%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갖고 있던 현금을 모두 추매해서 결국 현금이 없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주식 투자에서 2%, 3% 하락하는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따라서 마음 편한 투자를 위해 현금은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껴뒀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주식 투자는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광화문 금융러 채널도 마음 편한 개미님들과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서도 오랫동안 좋은 투자를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